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 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만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된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 처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전담경찰관 김태은, 이다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마음껏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심심하시죠?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은 무엇을 하면서 지내나요?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진 않나요? 청소년의 SNS 사용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일명 N번방 사건. 그래서 오늘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텔레그램이라는 SNS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해킹한 뒤에 이렇게 얻어낸 개인정보로 협박을 하면서 굴욕적인 동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얻은 동영상을 유포 판매한 사건이죠. 특히 이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은 익명성 보장이 잘 되기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먼저 다양한 SNS를 통해서 친구 추가를 해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 수나 팔로워 수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이런 친구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일단 친구가 되거나 서로 마팔이 되면 피해자들을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칭찬을 마구 해주면서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데요.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범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쌓게 되고 그리고 범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처음엔 얼굴이 나온 사진, 그러니까 셀카부터 찍어서 보내주게 되는데요. 다들 자신을 칭찬해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이렇게 피해자들의 셀카를 받은 범인들은 이미 웃고 있습니다. 거의 다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범인들의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서로 알몸 사진을 공유하자고 하며 인터넷에 떠도는 알몸 사진을 보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경계심을 풀고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비밀 계정에 올려놓은 사생활 사진, 비밀스러운 사진들을 가해자들이 해킹을 통해서 얻어낸 뒤에 이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사진은 범인들의 손에 넘어갔고 그것을 이용하여 점점 더 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 거죠. 비밀스러운 부분을 건드리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신고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악랄하고 지독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SNS 상에서 친구 요청이 들어온다면 모르는 사람의 친구 요청에 대해서 쉽게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무턱대고 아무나 친구 요청을 받아주게 되면 친구 수나 팔로워 수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들은 나쁜 범인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모르는 사람의 친구 요청을 무분별하게 받아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둘째, 아무리 친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알몸 사진을 요구하거나 화상 채팅을 통해 음란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합니다. 사귀고 있는 이성 친구라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내 영상을 저장하여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성 친구가 유포를 시키지 않더라도 그 영상이 해킹을 당하거나 분실한 핸드폰을 통해서 유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영상을 찍지도 보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셋째, 스팸 메시지를 통하여 또는 낯선 사람이 특정한 파일을 보내며 설치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채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영상 채팅을 하자며 이걸 깔면 영상 채팅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파일을 보내는데요. 이 파일을 깔자마자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모든 개인 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저장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몸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너의 비밀을 알리겠다, 협박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또한 내 사진들을 빼내어 유포시킬 수도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거나 스폰서를 연결해 주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유혹을 한다면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낯선 사람이 과도한 친절을 베푸며 나에게 좋은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왜 비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이런 예방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채팅방을 나가거나 아니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디지털 자료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크린샷을 찍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들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증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캡처나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게 증거 확보를 했다면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빠른 신고가 정확한 범인 검거로 연결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여러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기도 하고 가명으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경찰 단계에서 했던 진술들에 대해서는 보안이 유지되겠죠? 그러니 부끄럽다, 창피하다 생각하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피해 진술을 한 이후에도 경찰에서는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경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성착취 동영상에 대한 삭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 심리치료, 전문 변호인단이 법률 상담 및 소송까지 지원해 줍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문턱을 낮춰서 상담받을 수 있겠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불법으로 유포된 동영상에 대한 삭제나 접근 차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377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상담도 가능하고 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삭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 사용에 익숙하고 핸드폰 너머에 있는 사람을 너무 잘 믿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이나 좋아요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학교전담경찰관 김태은, 이다형이었습니다.